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에서 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을사년에서 보통 운세를 논할 때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2025년 2월 3일서부터 실제로는 무인월의 운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사년에 을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한 달 또는 사의 지장간인 무경병이 이렇게 투출한 달, 이런 때에는 보통 뭔가 인물, 사건, 이벤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사년의 결과물, 그 결과물은 사유축 삼합의 운동성으로 봐서 4월, 6월, 축월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사년에 을이 맨 처음에 오게 되면 개의 입장에서는 육친적으로 본다면 내가 생을 하고 음양이 같으므로 이것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자, 식신의 운이 오면 보통 한 해의 운세에서는 의식주의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활용수단, 뭔가 내가 생산시설의 수단 같은 경우에도 교환을 이루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 주변에 식구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년기에는 이 식신이 어떻게 쓰이냐면 보통 성장성이 강화가 되고 활동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식신이라는 건 먹을 것이 많은 모양이라 의식주가 풍족하게 되고 또 한편은 내가 표현하는 능력이 되겠죠. 따라서 표현력이라든지 학문적 융통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보면 알면서도 틀렸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적 융통성이라는 게. 자, 그 다음 청년기에 가서는 성적인 능력, 즉 생산성을 이야기하므로 생산성을 보기 때문에 성적인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 학문적 융통성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성에 관해 관심이 생기면서 또 재물을 생산하기 이전 단계가 식신이죠.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성이 강화가 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의식주나 전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신생사업이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자동차나 활용수단의 교환처럼 차마의 교환이라든지 교통수단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만년기에는 보통 집안이 윤택해지고 자식이 번창하고 그리고 의식주가 원만해지며 건강이 원만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식신들은 거의 이런 의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만 이 계열을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쓴다면 실제로는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냐 하면 개를 지지로 내리면 쥐자자가 되고 을을 지지로 내리면 묘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지에서는 이것을 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묘형이라는 것이죠. 자, 형이라는 건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구설자움이나 송사시비 또는 법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의료적인 도움이죠. 즉 병원에 갈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형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술을 한다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몸이 아프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까? 아니면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까? 즉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니 오히려 이거는 순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조정작용이라는 것이죠. 직업적으로는 큰 물성의 제조 생산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운에서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즉 깎고 뭔가 이빨을 맞추는 모양이에요. 너는 이만큼 깎아내라. 나는 뭐 이만큼 덧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100을 가진다면 뭔가 100을 나누어서 6대 4라든지 5대 5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서로 양보해서 조정 중재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용력이 오히려 다른 일간들의 식신에 왔을 때의 작용력들에서는 기본적인 식신의 뜻을 포함하지만 이 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형벌에 관련된 수반된 특성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을사년의 지지의 사를 본다면 내가 극을 하고 음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우리는 정제라고 합니다. 자, 육친상 정제인데 정제는 보통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진급 또는 적금이나 고정소득이라는 뜻을 세운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즉 고정소득을 벌어들이려는 동작성이 많이 가해지겠죠. 자, 소년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모로부터 가계의 혜택이나 상속,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계 혜택이나 상속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이 짝지어져서 짝지어진 모양이 되어서 적당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연장되어서 낙천성 요소로 가고 또 항마인자가 조금 작용합니다. 편제의 경우에는 항마인자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이 정제의 경우에는 그래도 할 만큼은 하면서 항마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부모의 애간장을 오히려 더 많이 태우는 요소가 이 정제의 항마인자 요소입니다. 또 음양의 뜻이 다 완벽히 채워진 모양이 되므로 삶에서 모험을 크게 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자, 청년기에 가서는 이제 정제는 월급 봉투를 받는 모양이 되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또 경제적인 대가나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제가 배우자의 모양이 되니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되겠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고정적인 소득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즉 월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뭔가 고정적인 소득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이 든 만년기에 가서는 편제의 경우에는 건강 부담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분은 음양이 다 잘 짝지어진 것으로 봐서 보통 평범 무난하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연금과 임대소득 또는 고정소득들이 더 생겨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사에서 지장간을 본다면 무와 경과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드러난 달에는 정관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무인월과 무자월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경이 투출한 달에는 이 정인의 활동성이 강화가 되겠죠. 그것은 경도 되고 이 경진월도 되고 신사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드러난 달 정제의 효과는 사도 되고 이렇게 병술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 드러난 달에는 형벌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주의를 많이 요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지장간에 관한 육친을 한번 살펴본다면 무는 개의 입장에서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명예나 직장 발전 또는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별이 되죠. 자식 경사가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 덕을 입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무인월, 그 다음에 무자월, 그 다음에 신사월의 사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인 이제 장생을 하죠. 자, 이 양간의 장생은 없던 것에서 있던 것으로 새로이 생겨나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것은 정인의 역할인데 보통 상속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취득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공부운, 학업운도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문서 취득운은 이런 경진월이나 신사월 이런 경우가 참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은 정제의 별이 되죠. 자, 앞에서 했듯이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은 경우에 진급이 되고 적금이나 고정소득 또는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상적인 배우자 만날 수 있는 운이 되겠죠. 자, 그런 달이 언제입니까? 병술월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월 정도를 한번 택하여서 자, 이것을 보고서 자,
정관, 정인, 정제 이런 것들이 드러난 달을 보고서 나에게 유용한 달에 그것을 취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개수가 살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신살이 붙습니다. 임도 마찬가지였지만 천을귀인의 별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100가지 어려움이 귀인의 도움이나 주변 혜택으로 잘 헤쳐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 팔자내에 있다면, 귀인이 팔자내에 있다면 신분적으로 귀한 사람이나 또는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즉 성공의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또 한편은 내가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운에서 귀인이 온다면 귀인 작용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때 삶의 지표나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나 계기,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임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뚝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때 맺었던 인간관계나 환경,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 쓴다. 그것으로 해서 성공 번영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에서 살을 만나는 것은 인보다는 더 좋죠. 육친상 정제별도 되고 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을귀인이 왔을 때 우리가 보통 행사일을 잡을 때 뭐든지 잘 헤쳐나가는 별이므로 보통 행사일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천을귀인 날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한번 운세 적용에 만약에 어떤 날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내지는 어떤 날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태기를 잡을 때도 한번 천을귀인 날을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사에서 각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개에서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은 병지로 해서 그 기운이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하강 국면에 있고 갑은 계속 오미 신까지 계속 하강 국면을 유지한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고, 이제 을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은 목욕지로서 뭔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은 있지만 주변의 이목,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인자가 되므로 이 목욕지는 그런대로 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깃틀이 됩니다. 이 목욕지는 이 오까지 실제로 5년까지 이 을은 오에서 장생을 하는 모양이라서 음간의 경우에는 장의 개념, 즉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 되므로 이 식신을 유리하게 쓰는 경우에는 5년까지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걸록과 제왕지에 있는 것은 병정무기죠. 이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 평관이 되고, 즉 직장이라든지 또는 뭔가 관과 손잡고 하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병정, 즉 재성이 또 걸록과 제왕지를 띠므로 인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잘 된다는 것이죠. 또 목욕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식신이 그런대로 쓸 수가 있으므로 제조 생산, 이런 사업적인 측면, 장사나 사업 측면에서도 이 5년까지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인의 별이 장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양간의 장생은 무에서 유로서 뭔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서라든지 공부, 학업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언제까지? 유까지, 그죠? 4, 5, 미, 신, 유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때 이것이 이제 곧 마감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인허가권,
이런 것들로서 사업성을 도모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금, 편인의 별이죠. 편인의 별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건강적인 면에서 식신이 5년까지 활발한 모양새를 띠면서 건강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비경과 겁재가 절대지의 모양으로서 뭔가 활동성의 위축은 오나 그 활동성의 위축은 뭡니까? 오히려 이런 정인의 장생의 별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2운성의 모양으로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의 지지에는 개축과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6개의 간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개축의 경우에는 이 축에는 신살이 양인이라는 신살과 압록, 백호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 뭔가 일을 내면 큰 일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일을 악물어서 끝까지 해내고 마는 그런 별을, 무시무시한 별을 가지고 있는 게 개축인데, 개축 같은 경우에 살을 만나게 되면 이 축토의 이 영양이, 즉 토로서의 영양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을과 개는 이상하게 형살의 그런 관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구속, 그러니까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키워드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축 같은 경우에는 영양 약화,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개묘의 경우에는 천을 기인의 별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도 천을 기인의 별이 되죠. 개묘 자체가 묘도 천을 기인인데 사도 천을 기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신의 별이 되니 문창의 별도 들어오고 복성의 별도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글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가 오게 되면 이 귀인의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인의 중복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길작용보다는 흉작용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묘일주일 경우에는 이 사가 공망의 별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비어 있어서 두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을 기인의 중복으로서 뭔가 세상살이 모르는 것은 없으나 근데 그걸 다 채우려는 그 활동력으로 다 채우려는 동작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작용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묘일주 같은 경우는 좋은 글자들이 있지만 공망의 별로서 또 천을 기인의 중복의 별로서 삭감작용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사의 경우에는 사가 천을 기인의 별이 그대로 중복해서 들어오죠. 이때는 같은 사이기 때문에 이 묘와 사가 있다는 것, 즉 양기, 음기가 둘 다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천을 기인의 별, 이쪽에서는 좋은 작용, 긍정적인 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바꾸는, 천을 기인의 바꾸는, 즉 인생살이에서 크게 무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의 경우에는 비인의 별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사유축과 해묘이라는 격각적인 요소는 있지만 뭐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런 관계에서의 큰 신살에서 삭감작용은 없으므로 이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비인의 영향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삼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신생, 세일가담 또는 식구가 늙거나 결혼사 또는 뭔가 내가 자의에 의해서 뭔가 일을 만드는 그런 신생의 관계가 실제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규모를 조절하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유를 첨가를 하면 신금이 됩니다. 신금은 사의 사지가 되죠. 따라서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모양새로 가는데 어쨌든 규모를 조정하여 신생세일 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개해 같은 경우에는 천주기인이라는 별이 들어와서 좋은 기인의 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와 해는 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은 충전, 재생, 스파크죠. 그리고 또 이동, 변동. 자, 이 이동, 변동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니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비어 있으면, 무였으면은 뭔가 유로서 이제 새로이 생겨나게 하는 작용의 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지지부진 같은 경우에는 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자, 이때는 깨어지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무형으로 돌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자가 충의 작용으로 뭔가 타에 의한 이동 변동이라든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충의 작용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여기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지연 정체 과정이 있었다면 좀 더 때려서 달리게 만드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완벽하게 다 채워졌을 경우에는 무형으로 돌려지는 이런 충작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12신살로서 띠에 관한 신살로서, 12신살로서 역마라든지 또는 지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갑의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운적인 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개화론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글자 그 자체를 장성살로 놓고 12신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시면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을사년 운세의 그 개의 편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